안녕하세요. 12월 26일 일요일 휴일은 잘 쉬고 계시는지요? 크리스마스는 가족분들과 잘 행복하게 지내셨는지? 이제 우리는 내일 이제 12월의 다섯째 주 마지막 주가 진행이 되고 화요일부로까지는 대주주 요건 그리고 배당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는 이틀간 남아 있고 29일부터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난 네 번째 주에 올라온 그러한 기사들 메이저급 아니면 메이저이지 않은 그러한 기사들을 종합을 해 보게 돼서 함으로써 긴급 승인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사실은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은 큰 주가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기대는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의 해소는 바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백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2022년 내년도부터는 이제 항암 리보세라닙 또는 기업적인 이제 합병의 마무리 현금 창출 기업 등으로 주가는 시장에서 보여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라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 내지는 화요일까지의 대주주 요건 요 부분 두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정리를 영상으로서 한 주간의 이러한 언론사들의 기사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요 내용은 23일자 4시에 나온 오후 4시에 나온 팍스뉴스입니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베트남의 긴급 사용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문위의 승인이 관건이겠지만 이르면 다음 주, 즉 이번 주에 승인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을까 하는 나노젠이 베트남 보건부에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2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나노젠은 코로나19 백신 유통 등록 허가에 관한 베트남 보건부 시행령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이르면 내주 결론 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번 주에 결론 날 거라. 즉 금요일까지요. 목요일 이제 폐장이 되죠. 30일이요. 이번에 제출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라 나노코박스의 안전성, 보호 효과에 문제없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면 자문위의 승인이 받을 수 있다. 보호 효과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문위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문위가 3일 내로 보건부 장관에게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보건부 장관이 주말을 포함한 3일 내에 신속하게 결론 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는 받아보고 있지만 현재 일요일 주말 포함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결론 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 팍스넷 뉴스의 포인트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핀포인트에서는 이번 제출 서류에는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포함이 됐고 서류 제출 후에 긴급 사용 승인 등록증 발급에 정해진 기간은 20일 이내, 즉 23일 제출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 1월 10일경 이내에 나노코박스 백신이 단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20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핀포인트에서는 언급을 했고요.
문제가 되었던 보호 효능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초기 데이터가 긍정적이었다. 1만 3천 명 이상의 지원자가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31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고, 이는 대부분 위약군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일례이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보호 효과는 56.2%,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3일 미국 제약바이오 전문지 나과이어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동물 모델에서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임상 결과는 나노코박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나타낸다라고 미국 시간으로 23일, 우리 시간으로 대략 24일 날에 언론화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자에 보게 되면 더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은 12월 21일자 화요일에 나노젠 임상 3상이 완료가 되겠는데 내년 초에 승인을 전망한다. 이렇게 더 글로벌 뉴스에서는 오늘자에 기사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내년 초, 다음 달 초가 승인 예정, 그리고 좀 더 이르게 되면 이번 주, 다음 주, 어쨌든 다음 주 2주 내에 20일 이내니까 지금 며칠 지났거든요. 그래서 2주 내에 승인의 여부는 조금 높은 확률로서 기대해 볼 만하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내일과 모레에 보게 되면 현재의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요. HLB뿐만 아니라 다른 정도의 그러한 기업도 주가의 가장 낮은 위치에 최저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 저점 낙폭과대인, 그리고 이와 같은 모멘텀의 보조지표상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나친 과매도에 위치한 그러한 상황, 불확실성 또는 대주주 요건, 그래서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의 대응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 매수 공략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공매도 프로그램과 그리고 공매도의 콜라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공매도 대차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파생 상품이든 무엇이든 간에 매물 출회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점에 저는 기회다. 물론 이 시작점에 있어서 큰 기업의 하자는 없고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년 초에 합병이 완료가 되고 현금 창출할 수 있는 FA, 이러한 기업과 이런 이제 함께 합병이 진행이 되면서 HLB의 새로운 매출의 이익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현재 가격대는 바닥권의 정도의 상승의 초입의 구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림을 이렇게 보더라도 요 가격대는 대단히 긍정적인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그래서 큰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수급상으로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다음 주 이틀 정도는 남아있다. 이를 이용해서 대차를 이용한 공매 세력의 움직임을 나타나지 않나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따라서 대응 전략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가장 낮게 저점 정도, 만약에 HLB라고 한다면 33,550원이지 않습니까? 550원 정도에 얼마 되지, 한 2%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32,0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단기든 장기든 간에 진입을 하고 뭐 3개월 6개월 기다려보죠. 그 이전에 좋으면은 그 이전에 주가의 상승 4만원이라든지 올라올 수도 있고, 따라서 현재 33,000원대라든지 32,000원대는 대단히 저는 매력적인 가격이다. 대차가 늘어나거나 말거나 그런 상황이요. HLB 생명과학의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HLB 생명과학은 12,000원대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그 이하인 가격 11,000원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HLB에 대해서 공매도가 만주가 나왔었죠.
그러나 이 대차를 보게 되면 그때가 12월 23일입니다. 대차가 27만 주가 이루어져 있지만 공매도는 만 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4일 지난 금요일에도 대차는 24만 주가 늘어났지만 또 월요일 날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시고 현재 대차는 늘어나 있지만 주가의 위치,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팔아서 밑에서 다시 사서 수량으로 되갚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현재 요 위치에서 대차가 늘어났다라고 해서 두려움보다는 조금 더 우리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에 던질 테면 던지고 저가에 장기적으로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죠. 그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HLB 생명과학도 23일자를 보게 되면은 대차가 더 44,300주요. 상환은 12,200주지 않습니까? 대차가 많았어요. 요때에 공매도를 보게 되시면은 63,000주 정도 적지 않은 물량은 현재 엘생은 HLB 생명과학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네. 그래서 HLB 생명과학 지난 금요일에 4만 주 정도의 대차, 그리고 상환은 9만 주 정도. 상환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많이 또 늘어났다는 것. 어쨌든 월요일 현재의 최근에 HLB 생명과학도 700만 주에 해당한 715만 주, 20만 주에 해당하는 대차 잔고를 보여주고 있고 HLB도 최근에는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26만 주가 대차가 가장 낮았다가 현재는 50만 주 정도가 늘어난 1273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다시 늘어났죠. 최근 한 달 전을 보게 되면 1400만 주에서 1500만 주에서의 대차 잔고였었는데 물론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또 며칠간을 4일간을 보게 되면 또 한 50만 주 정도가 늘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이 요 위치는 시작점의 상승의 초입 구간 33,000원, 32,000원 리픽싱의 최저의 가격보다도 주당 2,000원 정도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상황은 전혀 없다. 글로벌 시장이 문제가 되는가? 국내 시장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걸린 것이 있다라면 화요일에 대주주요관의 날짜 정도만 남아있다. 요거 상황 정도이지 그렇게 염려할 시장 상황도 뭣도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제 분봉이나 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영문의 기술적인 차트 요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의 모습이고요. 아까 전에는 대신증권의 홈트레이딩을 한번 봤었고 요것의 모멘텀의 지표는 조금 이 수치를 달리했습니다. 여기서 바닥 과매도 영역은 30으로 잡았고 과매수 영역을 70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파란 물웅덩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고 상황입니다. 사항이 항상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는 요거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216 사태도 요 부분이죠. 3만원 정도에 해당을 하고 그러면 상승하고 무상증자권으로 인해서 최근에 공매도가 시작을 하면서 가장 저점이 바로 요 가격대에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로 말씀드리게 되면 31,700원 정도예요. 따라서 33,000원, 32,000원 정도 감사함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33,000원이 무너지면 뭐하라 그러는데 전혀 그럴 필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32,000원대라면 정말 좋은 가격에 저 역시도 무조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000원대는 제발 왔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상황.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파란 물웅덩이 자리, 바로 요 미터 12,000원 이하라고 한다라면 이건 일봉상입니다.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분봉의 모습으로 제가 하는 분봉은 10분봉인데요. 이것은 이제 너무 5분봉이면 이 진동폭이 빠르게 되겠고 30분이나 60분봉은 좀 슬로우하기 때문에 분봉은 10분봉이 보시기에 저는 실제로 분석을 할 때는 다른 분봉에 골고루 다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하는 데는 10분봉이 적절하고 보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10분봉으로 소개하는 거지 세로이는 10분봉으로 하는가 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여기를 좀 더 확대를 한번 넓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정도부터를 보시게 되면요. 가장 저점이 바로 이 가격의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죠. 이것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10,000원짜리. 저희도 이때 많은 볼 것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여기가 요 가격대가 12,000원짜리가 이곳입니다. 12,000보다 아래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일부였었고요. 그러면 여기 10,000원까지 주당 2,000원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했는데 이때는 너무 지나치게 평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물론 생명과학이 10,000원까지도 올 수가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좀 어렵지 않나는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000 이하, 11,000원대 정도에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은 충분하게 HLB 생명과학의 가격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이 제약도 이렇게 세밀하게 넓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앞전에 이 고점을 출발하기 했던 이런 가격대가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가격, 이것도 역시 14,000원 이상대예요. 최근에 언급을 드렸었죠. HLB 제약은 14,000원대 이하. 그런데 현재 13,200원 감사함의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욱더 이 가격의 아래쪽이라면 매수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단기, 장기 한 달, 석 달 이 정도 기다리셔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오미크론처럼 엄청난 또 변이에 대한 등장이 나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시장이 갑자기 어떤 큰일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식에서 늘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체 저는 30% 미만, 나머지는 그 기업적인 환경, 그런 기업적인 환경에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사가 툭 나오게 되면 모든 역배열이든 이런 기술적 분석은 하루아침에 뒤집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을 먼저 공부하시고 병행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도 매수라든지 매도를 할 적에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조금은 귀찮고 좀 불편하시고 하시더라도 수익을 위해서는 그런 두 가지 기업과 기술적인 공부를 모두 해 놓으시면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여기도 이렇게 넓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상당한 큰 상승을 보였었죠. 의뢰를 보게 되면 현재로서도 2만원대 돌파한 자리, 그리고 연초에만 하더라도 5,000원 이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현재 400% 2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저점은 15,000원 초반이었었고요. 다시 25,000원까지 금방까지 갔다가 현재는 이 위치 21,000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넥스트 사이언스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그렇다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은 상승했지만 이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은
상관없는 수급상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다시 이 근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그 기대감에 부합하는 것이 매출과 영업이익 또는 계약권 이러한 것들이겠죠. 현재 나노젠의 10%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노젠의 큰 이벤트 긴급 승인, WHO의 승인, 이런 부분이 하게 되면은 주가는 훨씬 더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기대감으로 이와 같이 올라왔던 사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고,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15,000원, 20,000원을 지켜야 된다. 따라서 넥스트 사이언스는 기존 주주분들,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새롭게 진입하기는 좀 더 시간의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더 두고서 지켜봐야 되는 진입 시점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021년도 이제 4거래일 남았고 월 화요일 잘 저점 공략을 해보는 것이 저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꼭 여러분의 최종 선택은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오래 연구를 했었고 투자를 했었고 기업적인 환경은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현재 저는 이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최종적인 좋은 판단, 선택은 여러분의 몫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자리일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좋은 결과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바닥권의 형성을 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상승의 모멘텀, 즉 추세가 하락 추세 기간 조정 거쳐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식구분들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을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 유중의 미를 거두는 HLB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